그 이용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네. 사실 김현 의원이 이제 의원총회 같은 거 열리면 세월호 진상 규명 문제, 예. 또 특별법 제정 관계 이런 데 있어서 우선 가장 자세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발언도 충실하게 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뭐 이번 일이 어쨌든 좀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뭐 지금 이제 또 본인의 얘기는 우리 또 이상일 의원님 얘기와는 조금 다른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통해서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죠. 목격자들도 있었고 한데 그 떠나려는 대리 기사한테 야 거기 못 써. 몇 분도 못 기다려. 반말조로 이야기를 한 걸로 목격자들이 있고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네, 기억이 다만 없다고 너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되고 있고 또 명함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 명함을 줬다는 건 그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 본인의 어떤 특권을 과시하려고 했던 인상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뭐 내가 굽신거려야 되느냐는 취지로 또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지금 김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그 신분이 전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됐고요. 이 문제 이상일 의원님은 얘기하실 게 좀 더 있는 것 같고 황 의원님은 그만 좀 해라라는 표정으로 지금 그 계속 앉아 계신데 조금 있으면 처지가 바뀔 것 같아요. 예. 다른 좀 있으면 주제가 아니라 나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송광용 수석 이 인사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네. 청와대 취재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인사를 누가 하고 있다고 합니까?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사실은 뭐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과거 이 청와대 취재를 해도 이 정부마다 이 특징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뭐 좌우간 지금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저는 뭐 여러 차례 국민들도 느끼셨겠지만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6월 9일 날 소초경찰서에서 우리 송광용 전 수석이 이제 조사를 받았고 예. 6월 10일 날 본인이 자기검증서 작성할 때는 그거는 수사받은 일은 없다고 썼다는 게 별문제 청와대 아니라고 생각한 설명이고 네, 모양이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거고요. 예. 그리고 6월 12일 날 이제 내정 발표를 하고 그러고는 7월에 검찰이 이제 입건도 하고 했는데 그걸 계속 몰랐다는 건 이건 너무 한심한 일이죠. 예. 황 의원님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글쎄, 이런 일이 지금 이제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독 박근혜 정부 하에서 빈발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인사를 이 정도로 할 때 다른 분야, 다른 부분은 좀 어떻게 하고 있겠나 하는 이제 의구심이랄까 불안감,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를 못하고 또 본인도 그걸 또 얘기를 언급하지를 않았고 그거를 무려 석 달 열흘이 지난 뒤에야 알아가지고서 부랴부랴 사표 처리를 하는 거. 도대체 21세기에 그래도 중선진국 대열에 다가서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답답한 일이고 무언가 결정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결함이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 두 분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 저 같은 그냥 일반 뭐 국민들도 다 이제 할 수 있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신 것은 좀 내밀한 얘기가 도대체 어디가 지금 고장나 있고 누가 문제인 건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저희가 수첩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 좀 말씀해달라고 이제 모신 거거든요. 좀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송광용 전 수석을 잘 모르는데 지금 인사 시스템이 뭐 그분이 정수정학회 또 출신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뭐 위쪽에서 낙점이 되고 내려오니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추측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좌우간 기본적인 인사검증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인사검증을 계속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난 6월 중순에 부랴부랴 인사수석실을 신설을 해가지고 7월 중순에 지금 인사수석 정진철 수석을 이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 다 낙마를 했는데 제대로 된 인사를 못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인사 검증의 기본적인 이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물론 사안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고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증을 해나가는 거는 반드시 갖춰야 되지만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되셨잖아요. 그럴 때 이명박 대통령 국방특보 이의원 특보하고 김관진 이제 전 합참의장이죠 당시에 두 분을 대통령 실장하고 청와대 수석들이 불러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해서 그때까지는 이의원 특보가 좀 앞서는 상황이었는데 김관진 전 합참의장으로 바뀌어서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이 되는데 불러가지고 당사자들을 면접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런 어떤 보안 시스템이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직책에 관해서는. 그러나 지금은 인사가 사실은 발표될 때 알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답답하죠. 예.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인사를 하려면 이제 각 부처에 지금 우리 이제 행정부에서도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쭉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에도 이제 인사 수석실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 외에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인 절차적인 인사 검증을 통해서 위로 상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문수석의 후보자가 지금 한 100여 명 있다. 그럼 그걸 계속 압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이제 몇 사람을 대통령에게 이제 복수로 천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는 그 역순이라는 얘기가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비선 라인을 통해서 제도와 절차 라인이 아니라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밖에서 뭐 아무개가 좋다. 얘기를 듣고 와서 비서실장에게 뭐 아무개가 있다는데 그 사람 어떤가 한번 검증해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순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충분히 이 인재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탈락해버리고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검색 과정이 충분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걸 철저히 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사 참사를 빚어내게 되는 이 역방식의 그 구조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뭐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 나오지만 김주수 실장 얘기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지금과 같은 인사 스타일, 흔히 말하는 이제 수첩 인사라는 거, 이걸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공조직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 수첩 첫 시간이었는데 두 분의 수첩 속에 내밀하게 있는 것을 제가 잘 완전히 끄집어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저의 그 역량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속속들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일 의원 그리고 황주홍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